자, 여기 보실게요. 생물의 진화 원리라고 있어서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밑줄, 자연선택이라는 말, 좀 낯이 익을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밑줄을 그어 주어 볼까요? 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말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주시고요. 바로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변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발현되는 것. 여기서 형질이라는 단어는 외관상 보이는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외관상 보이는. 그 다음에 발현이라는 건 나타남이란 뜻입니다. 단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라는 건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는 아빠, 엄마가 당연히 있겠지. 그걸 묻는 내가 웃기지. 있는데 너희는 변이야, 변이가 아니야? 아빠의 절반, 엄마의 절반을 받았지. 받아서 믹스된 거지. 그래서 아빠가 없는 걸 너희가 갖고 있고 엄마가 없는 거 아빠가 있는 거 절반, 엄마가 있는 거 절반이면 너희가 아빠고 너희가 엄마는 아니잖아. 간지러워서 그러지. 아빠가 엄마고 엄마가 아빠고 안 되지. 자, 부모에게 없던 게 너희들한테 나타났니? 너희도 변이에요. 변이라고 해서 돌연변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에게 없던 게 발현되면 다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자손에게 여기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전달되는 게 있고 전달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개체 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이걸 우린 돌연변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자손에게 유전되어지지는 않아요. 이걸 우린 개체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성형수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사고가 나서 팔이 잘렸어. 좀 잔인하지? 잘림. 그랬더니 내가 팔이 잘렸어.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가 팔이 한쪽이 없어. 이렇진 않겠지. 너희가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때? 저는 괜찮아요. 하지 마. 안 하고 살아도 돼.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성형수술에서 실제로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성형수술한 남자가 있었거든. 못생긴 건 아닌데 그냥 덜 생겼어. 그러니 뭐 하다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법도 했었어. 그래서 막 얘기했던 게 공부 좋은 대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성형수술 시켜준다고 했나 봐. 열심히 해서 진짜 공부를 나쁘지 않긴 했어. 근데 한 반년 지났나? 한 1년쯤 안 돼서 가을쯤에 왔는데 와 진짜 할만하더라. 일단 쌍꺼풀을 하면서 앞트임을 좀 했어.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가 좀 멀어 애가. 그래서 쌍꺼풀 하면서 앞트임을 하니까 그래도 코도 살짝 손 봤대. 남자애야. 했는데 키가 얘가 한 180이 조금 안 됐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하면서 요 앞팀하고 코를 한번 했더니 와 굉장히 잘생겨졌어. 그래서 너 이제부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는 모든 이들과 다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아도 자기 그렇게 살 거래. 되게 괜찮아졌어. 근데 달라진 게 뭔지 알아? 성격이 좋아졌어. 고삐리 때는 뭐 이러더니
이거 페이스 오프하는 이유로는 네, 이거 되게 좋아졌어. 파이팅. 저는 괜찮아요 하지 마. 자, 변이에 대해서 개체 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 거고 돌연 변이는 나는 안 해도 돼. 뭐 지금 한다고 해서 내가 바꿨다고 뭐 애들이 더 들어올 것도 아니고. 자, 수업할게요. 딴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연 선택설. 난 솔직히 살면서 이 자연 선택설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너희 때는 못 느끼는 거고 20대 때도 잘 못 느끼다가 30대, 40대가 되어지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근데 알면 느끼고 모르면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 모임 가면 모르니까 저렇게 산다고 생각이 나 되게 많이 들어. 되게 너희도 지금부터 조금씩 하셔야 돼요. 일단 뭐가 되냐면 첫 번째 과잉 생산. 개체수가 많아진 거예요. 개체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 변이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존 종이 있었겠죠. 이 변이종과 기존종으로 나오면서 밑에 두 번째 생존. 자기들끼리 생존 경쟁을 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런 와중에 그런 기존종과 변이종의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다가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자연 선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연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유리한 종은 살아남게 되고요. 불리한 종은 죽게 되죠. 여기서 이제 산다 죽은다가 아니라 유리한 종은 그러니까 공부를 대단히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으로 따지면 유리한 종과 불리한 종을 굳이 내가 정의한 건 아니야. 사회학자가 정의한 걸 인용한 거야. 유리한 종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이 세 개가 유리한 종이래요. 근데 부잣집 아들인데 잘생겼고 공부도 잘해. 이런 애들은 너희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 꿈꿔봐야 그냥 피곤만 해요. 셋 중에 하나라도 건지자. 진짜 진짜 나같이 생겼는데 되게 부잣집 아들이야. 아휴,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이거 하나라도 선택해. 자꾸 딴소리 하지. 그래도 공부라도 내가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자, 수업할게요. 유리한 종은 살아남고 불리한 종은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어떻게 이 유리한 종이 어떻게 번식을 하게 되죠. 번식을. 그래서 얘는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자연선택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서 키워드를 좀 밑줄을 그어주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많은 수의 자손이 되어지면서 유전되는 변이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어떻게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래 거치면서 유리한 자손이 축적되어지면서 새로운 종의 출현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땅거북이 그래 그렇단가 보다. 땅거북이라고 있대요. 맛있는지 모르겠다. 자, 갈라파고스 제도에 많은 수의 땅거북이가 살고 있었고 많이 살고 있었다. 땅거북이 목이 짧았대요. 근데 목이 조심해. 짧았다가 길어진 게 아니야. 짧았다가 길어진 건 살짝 옆에다 써줄까요? 용불용설. 용불용설. 조심해요. 용불용설이 아니라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는다가 용불용설이 되는데 얘는 한 개체일 때는 나 혼자일 때는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이 돼요. 너희들 제일 내가 좀 별로인 게 뭐냐면 전 암기를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암기도 다 연구 결과에 나온 거에 의하면 암기도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거치면 암기력도 뛰어나집니다. 근데 얘가 내가 이것저것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 계속 발전하면 얘는 굉장히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얘가 맞는 말인데 얘가 단점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유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자, 여기서 목이 짧았으나 목이 좀 더 긴 변이를 지닌 거 조심해. 내가 용불용설을 왜 했냐면 목이 짧다가 먹이를 먹으려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어요가 아니야. 목이 짧은 애, 목이 긴 애, 다른 애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모가지가 짧은 애들은 밑에 거를 먹을 수 있지만 모가지가 긴 애가 태어난 애는 밑에 것도 먹고 위에 것도 먹겠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목이 긴 아이가 어떻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고 목이 짧은 애들은 안녕되고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게 되어져서 땅거북이든 모가지가 좀 생각보다 깁니다. 길어진 게 아니야. 긴 애가 살아남은 거고 목이 짧은 애는 죽어버린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핀치,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핀치가 듣기만 해. 얘네가 이런 애, 얘가 이렇게 되고 된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살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크고 단단한 씨를 주식으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요 아이가 유리한 거예요. 얜 유리한 거고 얘는 불리하니까 죽어버려서 얘네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진화의 연구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진화의 연구 방법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밑줄 화석 연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죠. 왜냐면 과거에 있는 흔적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대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생물 지리학적 연구라고 되어 있어서 생물의 분포는 지역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지역마다 환경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까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격리된 후에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 독자적인 진화를 거치는 게서 격리설이라는 말을 쓰거든. 생물인 분포 지역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내고 이것이 격리, 단절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서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일단 비교 해부학적 연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에서 여기를 살짝 잘라서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돼. 상동기관은 여기서 기본 구조는 같아요. 근데 뭐야? 기능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의 팔하고 개의 앞다리하고 박쥐의 날개는 하는 짓이 다르죠.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땐 기본 구조는 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기능이 달라진 거를 상동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자. 새의 날개나 잠자의 날개는 둘 다 하는 일이 어떠니? 하는 일이 기능은 같죠. 하지만 얘는 어디서? 얘는 팔에서 나온 거고 얘는 껍질, 외골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하지만 그렇지만 어때? 다른 기관에서 파생된 거.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하면 상사기관이야. 그다음에 생김새가 다르지만 구조적인 거 같은 걸 상동기관, 흔적기관은 지금은 우리 대표적으로 퇴화돼서 사용되지 않는 기관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꼬랑지뼈, 몽고반점이라고 하지. 예전에 얘가 꼬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직립을 하면서 너희들 꼬랑지가 왜 있는 줄 알지? 맞아요. 균형을 맞추고 방향키 역할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직립을 하면서 꼬리의 기능이 상실돼서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귀 움직일 수 있는 애 있니? 예전에 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동의근이라고 하거든. 움직였는데 왜냐면 뒤에서 오는 여기 소리를 들으려고 움직이는데 굳이 이제 위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 기능이 퇴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화 발생학적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동물의 발생 단계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포배 상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할 때 희한하게도 아주 희한하게도 생김새가 다 다른 애들이 처음에 이 세포 분열 때는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점차 형태를 갖추면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시작점은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성체에서 보이지 않던 해부학적 유사성. 여기서는 해부학적 초창기의 세포는 모양은 비슷했을 것이야. 그래서 점점 달라졌을 거다라는 거고 분자 진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넘어가세요. 어느 문제를 풀어봐 주시겠습니까?